시장부터해서 도의원이 반반씩 갈렸어요. 그 군포 사시는 우리 멍청하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군포는 내가 아는 형님이 도의원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몇 표 차이로? 200표 차이로. 얼마나 얘네들이 악랄하게 그거를 표를 조작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군포시장이 당선됐어요. 한우가 52%로. 그럼 도의원도 52%예요. 다 바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없이 오시는 분들이 여기 80%. 맞죠? 욕도 몰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탈피하실 때가 됩니다. 저희는 3번 군포 사시는 분 중에 2년 전에 3번족 광장에서 농협 앞에서 마이크 잡고 떠든 사람이 저예요. 아시겠어요? 지나가시면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멤버들이 피켓과 깃발을 들고 1시간 반씩 서 있어요. 이슈를 해서 뭐가 잘못됐다.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태극기 다니시는 분들, 태극기 집회 나갔던 분들 계셔요. 서울에 나가는 건 좋아요. 여러분 지역은 개판이야. 내가 그 도의원 200%로 떨어진 형한테 그랬어. 형은 나한테 3년 4년 동안을 부정선거 얘기를 들었는데 왜 재검표를 안 했냐는 거예요. 200번 바꾸는 거 쉬워요. 자, 60대 40으로 국힘이랑 이겼어요. 11%만 뺏으면 이기는 거예요. 선거가. 51대 49면 진단 말이에요. 6대 4를 이겨놓고도 그 짓을 하는 새끼들이 누구다? 중앙선관위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선관위 몇 차야? 17차냐? 안양 선관위 앞에서 17차 선관위 두들겨 패기 시위를 했어요. 니들 연금 날라갈 비용신들아. 정부에서 니들이 하자는 대로 할 것 같아? 니들 나중에 부정선거의 주범이면 당신들 연금이 날라가고 그 주범인지 밝혀주면 형사소송 나가서 당신네도 구속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줄 알아? 민사소송 들어가. 우리 같은 놈들이 1인당 10억씩 니들 뱉을 각오해. 네 자식들 대기업에 못 들어가. 연좌제로 해야 돼. 니들이 여적죄야.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버렸잖아요. 어떻게 민주당이 180석이 되냐고. 그게 표 조작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그게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에요. 220석을 어떻게 가냐고. 민주당이 윤석열이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이 잘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민주당이 220석 계획을 세우고 있냐고. 무서운 애들이에요. 자, 공산주의는 뭐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옛날에 빨치산 남사당 애들이 뭐 했어요? 북한군 내려오는 거 어떻게 했어요? 죽창 들고 우리 군인 경찰들 유지들 죽였잖아요. 그만큼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파 대통령이 있으니까 잘 되겠다고? 아니요. 발목 잡아요. 쟤네들은 계속. 제가 이 말을 해요. 왜 김대중이가 개새끼인지. 김대중이 마누라가 누구예요? 이희호죠? 이희호의 남자친구 결혼할 사람이 원래 개훈제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김대중이 사회 선배야. 그 사람 교도소 가 있을 때 이희호하고 둘이서 면회 갔다 오면서 눈 맞아가지고 난 새끼가 김원걸이에요. 그게 선생의 양아치지? 지 선배 애를 뺏어서 결혼한 거예요. 김대중이는 와이프가 먼저 사별을 했고 그 아들 둘이 먼저 부인이고 막내가 이호 자식이에요. 배달 형제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생이냐고. 여기 전라도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말 싫으면 나가세요 그냥. 저는 전화 끊다 그래. 제발 민당 찍지 마. 나라 망했잖아 이 씨발놈들아. 그분들이 그런 걸 느껴야 내가 좀 살지. 그분들이 투표를 잘해줘야, 민주당을 안 찍어야 이 나라가 발전이 되고. 지금 35,000불이에요 우리가. 민주당 애들 다 북한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금방 5만 불 돼요. 5만 불 되면 여러분들이 연세가 70이 되면 나라에서 무조건 생활비 다 줘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오늘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순진한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어떻게 하면 더 우파화할까, 그거를 생각을 하세요. 내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4년 5년 전부터 200회 이상을 마이크 잡고 떠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내 지역의 사람들한테 민주당 북북 주사파의 실상을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알려야지만이 투표가 제대로 되고 이 나라가 제대로 산다. 내 자식, 내 손주가 돈을 벌고 걔네들이 좋은데 취직을 해야 되잖아. 그럼 우파 정권은 나라가 잘 돼요. 아파트 사기도 편해. 지금 여러분들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갖고 있잖아. 자식들끼리는 결혼 안 하잖아. 애들이 보내는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 언제 죽지 그래요. 왜 재산 받으려고. 자식들은 지가 돈을 모아서 결혼할 생각 안 하고. 아, 내 엄마가 열심히 해가지고 아빠가 사랑해가지고 니들 낳았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좋았어. 요새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걸 누가 시키냐고. 정규직 개새끼들이 시키는 거예요. 그게 선생 새끼들이에요. 애들의 인권이 중요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막말 여러분들이 내 말 쫓아온다면 어떻게 하냐면 종교조 선생님들하고 피켓 들고 서 있으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해서 걔네들 쪼크를 줘야 돼요. 옛날에 KBS 이사 강영규 씨인가? 좌파들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KBS 이사 사퇴하라고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좌파들이에요. 악랄했잖아요. 김밥 한 줄 사먹으면 그걸 꽂히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파들이 그런 생각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유 창피해. 쪽팔려? 쪽팔려서 나라 망해가지고 북한 공산화 되면 여러분 인생 조지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군 출신들을 내각에 앉혔고, 김일성은 친일파, 오리지널 친일파들만 내세운 게 김일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분에 대한 어떤 곡해, 오해, 여러분들은 많이 배워서 괜찮아. 근데 여러분 자식들은 안 그래. 학교에서 맨날 외국에서 거꾸로. 여러분들 우파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좌파인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나가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보이고 표 바꿔치기 하고 전산 조작해가지고 당선시키려니까. 잠이 안 와요. 새벽에 가서 성관이 앞에서 집기 생각하는데 잠이 안 와요. 제가 일을 하는데 사장한테 얘기했어요. 나 선고기 갔다 10분 동안 회사 안 나온 거야. 누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누가 그거 새벽에 지킬 거야. 새벽에 고양이 색채로 들어가가지고 다 조작할 거야.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종북 주사파 좌파 애들은 어떻게 하면 김정은이 똥구녕에 달라고 가니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이 김대중 노무현이가 나한테 왜 욕을 쳐놓은 거야. 김대중 노무현 때 북한에 10조를 줬어요. 그 10조가 핵폭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만한 거 하나 핵폭탄 여기 떨어져봐요. 여러 개 나라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대통령이에요? 개새끼들이지. 그래서 전 당당히 김대중 개새끼, 노무현 개새끼, 문재인은 개만 못하고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10조지만 비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우파 정권이 계속 20년을 흘러야 그걸 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막중한 일이 뭔지만 깨닫고 오늘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되면 우파 정권이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금 혜택 많이 보고 욕도도 많이 탔어요. 나라에서. 전 세계적인 기술이 다 우리나라 갖고 있잖아요. 원전을 전 세계에 깔면 3,000점을 벌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서울대학교 원전학공학과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3,000점을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씩 줘도 돼요.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기술을 중국 애들이 카피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기세 올라갔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배 하나에 10,000원이에요. 전기세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임금이 시간당 10,000원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집값 더블로 올라가, 물가 더블로 올라가. 어떻게 배 하나에 10,000원이냐고요. 철파 새끼들은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이 편에 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봉급 올려줘. 근데 뒤에서는 다 해가지고 뭐 했어, 지금? 아파트값 더블로 올리고, 물가 다 올리고. 차라리 전두환 대통령이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안보 튼튼했고, 치안이 튼튼했잖아요. 깡패 새끼들 무조건 교도소 저기 삼천교육대 보냈잖아요. 그런 게 나라를 위한 거라는 걸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우리나라 세계적인 그 기술 같은 경우를 널리 알리신 분이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두환하고 5.18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는 분이에요. 원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셔야 되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파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샌님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라 숫자 세면서 체크하면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해줘야 저는 그때 못해요. 총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나도 알바해서 용돈 보고 싶 저는 못해요. 저 여기 하는 거 지금 30만 원 들어갔어요. 돈. 여러분들 그런 거 모르잖아요. 저희가 돈을 모아서 저희가 커피 봉사하면서 후원금 들어오는 걸 여기 쓰는 거예요. 우리 이사들 임원비에 내고. 그런 부분이 우리의 작은 희망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 빠릿빠릿하고 약간 좀 위협심 있고 저희와 같이 움직일 분들 저는 한 10명만 있으면 행복하고 있어요. 성관이 앞에서 1시간 하고 걔들 퇴근하면 비산도 이마트 앞에 횡단보도 앞에서 1시간 해요. 회사 일해야지. 수요일날 회의해야지. 금요일날 쉬어야지. 체력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희처럼 하지는 못해요. 절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내가 이걸 해야 이 나라가 산다는 마음을 쫙 가지시면 하실 수 있어요. 저기 75세 누님이 피켓 많은 거 들고 있고 깃발 딱 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막 핸드폰 보려고 정신이 없어. 깃발이 들어요. 핸드폰 보려면 깃발하고 피켓 내려놓고 저쪽 가서 앉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삐졌어. 근데 지금은 핸드폰 안 봐. 그게 뭐냐? 하려면 제대로 하는 거야. 제가 목소리가 왜 싫은데? 여러분 제가 아까 톤 올라갔을 때 막 피치가 막 오르면 지나가는 사람들 그래요. 이 귀용신 같은 새끼들 나라를 개판하는 이 전라도의 또라이 새끼들 뭐하는 거예요. 니들이 대한민국이냐고 하면서 핏대가 올라가면요. 나도 모르게 올라가요. 거기에 내가 빠져서. 근데 그런 거를 우리 대원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 친구들 느끼는 거예요. 야 10분 하라 그랬더니 20분 하라 그랬어요.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재무국장도 마이크 잡고 30분을 해요. 내가 바빠서 늦게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대원들이 해야지. 그런 걸 양성해내는 단체가 저희 안양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바라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고 저희하고 연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능력 되시는 분 후원자시면 좋고 시간 되시는 분은 활동을 하시면 좋고 제 소원은 안양역, 범계역, 인덕원역에서 세 팀이 동시에 집회하는 거예요. 5명씩 나가서.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돼야 돼. 그래야 좌파애들이 꼼짝 못해요. 안양의 강특구가 나와보고 그래요. 아유 후배님 살살해. 너 까불면 나중에 쇠박치 맞는다. 그 뜻이에요. 너무 감성이니까. 전화석 분들 제발 민주당 찍지 말라니까. 나라 망했잖아. 당신들만 정신 차리면 이 나라 분명히 발전할 수 있어. 야 40대 대깨문들 니들 뭐하는 거야 병신들아. 니들 인생 조져. 정신 좀 차려. 그런 하소연을 강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큰 위안이 돼요. 저는 이거 안 했으면요 10년만에 죽었어요. 속이 터져요. 뱉어내니까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살아.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 보면 또 희망이 생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여러분들 늙어가기 편하다니까. 왜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 돼요? 5만 불 되고 6만 불 되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면 여러분들 삶이 바뀐다니까요. 우리나라 무기, 배, 전자제품, 우리나라 농업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이잖아요. 그걸 북한에 적용시켜주면 북한 사람을 다 먹고 살아요. 통일이 뭐냐? 니네는 니네, 우리는 우리. 거기 인프라 깔아주고 거기서 생산한 거를 우리 이름으로 팔아먹는 거, 우리 기술을. 생산비가 싸잖아요.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에요. 통일되면 대한민국은 8만 달러 안 나요. 북한 먹여 살려주면서 자유 주고 여행 자유, 집도 주고 그 대신 당신들이 돈 벌어서 더 좋은 윤택한 생활을 하게끔 공장을 지어주잖아요. 그런 거를 우파 정권을 생각을 해요. 좌파 정권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김정은 품안에 남기겠다는 생각. 아셨어요? 여러분 자유 없어요. 여러분들 1년에 한두 번 외국 나가죠? 어떻게 나가요? 당 간부만 나가요. 그런 세상이 올까봐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 말씀 드리죠. 여러분들의 자유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고 그거를 누가 지켜주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들이 우파들이 전혀 없어. 막 승질나 우파들이. 우파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더 승질나. 지 잘났다고 까부는 거 보고 완전 개 같은 꼴이고.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애국심을 마음에 싣고 가시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자, 이제 영상 그리고 우리 28세 우리 강승인 사무국장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신청서 다 내셨어요? 안 내신 분 주세요. 신청서 걷어서 저희가 지역별로 분류를 해드려야 돼. 그리고 대표님한테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 그거 주셔야 되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2번째 받는 분들 계시죠? 2번까지만 받으세요. 여기 다음 주에도 이만큼 오실까 다 안 되겠어. 제가 이상을 받으라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애국심을 어떻게 찾을까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해 이상을 하는데 참 처음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몇 번 들어봐야 아는데 이제 각 단톡방이 이제 개설이 될 거예요.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의견을 주고받고 어떻게 할까를 좀 찾아보세요.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제 걸로 들어요. 아무래도 너무 긴데 20분 전. 잘라. 우리 젊은이의 풍성한 목소리를 선거관리위원회 신차를 시민 여러분, 저는 안양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에서 나왔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제가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신차를 알고 그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아시고 앞으로의 선거가 부정선거에 시기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같이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말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된 사실, 알고 계신 사실들을 가족, 지인, 친구들에게 알리시면서 이 부정선거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으로 명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권 분리에 의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여 선거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제대로 치러지도록 관리하는 기관이 선관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의 투표지를 얼마나 개판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2년 전에 대선이 기억이 나십니까? 2년 전에 대선 개표 때 0.7% 차이로 이재명 대표가 떨어졌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고작 0.7%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과거에 김어준 아시죠? 김어준이 부정선거가 오다 하면서 영화도 만들고 하면서 소송도 걸고 난리를 피웠죠. 근데 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패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0.7% 차이면은 그럴만도 한데 조금의 부정만 있었어도 뒤집어질만 한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최근에 그 대답을 알았습니다. 광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전라도 전주의 선관위에서 CCTV 공개 청구를 하였더니 선관위 직원들이 공인지를 뜯고 우편 투표지를 마구 투입하는 장면을 제가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전투표하신 분들, 특히 관외 사전투표하신 분들, 타 지역에 나와서 고생하고 계신 만큼 투표를 하시는데도 시간 내기 어려우시니 사전투표를 하시는 것도 잘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투표지가 과연 안전하게 제대로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다고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깃발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관위의 보안 점수는 31.5점입니다. 이것은 제 뇌피셜도 아니고 국정원 피셜입니다. 국정원 피셜로 선관위의 보안 점수 작년에 검사했었지요. 31.5점입니다.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모든 사기업, 모든 공기업을 통틀어, 모든 공공기관까지 통틀어 31.5점이라는 보안 점수는 역대급입니다. 공공기관 평균이 70점이 넘는데 나홀로 30점대 보안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이런 점수를 받았을까요? 아무리 보안의 개판으로 관리한다고 해도 나 홀로 30점대인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내막을 조금씩 들여다보면 참 재밌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비밀번호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비밀번호 1, 2, 3, 4, 5 만천하에 알려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비밀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그 중앙서버의 비밀번호가 1, 2, 3, 4, 5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비밀번호가 1, 2, 3, 4, 5입니다. 자, 그런데 외부 인터넷과 잘 분리하여 관리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해커가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하여 물리적으로 USB를 꽂고 해킹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관리 실태는 매우 처참하여 외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컴퓨터로 쇼핑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쿠팡에서요. 일반 기업에서도 그렇게 하면 바로 놓아집니다. 수천만 명의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버를 이렇게 개판으로 관리하여 실제 자기들이 자체 검사했을 때 100점으로 했는데 국정원이 검사했더니 31.5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은 아직도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4.19 총선에까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보통 공공기관이 거대한 실책으로 규탄을 받고 하면 그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보안 점검을 했더니 서버 비밀번호가 1, 2, 3, 4, 5이고 보안 점수를 체크해봤더니 31.5점밖에 안 나오는 무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도 버릇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사기업만 있어도 바로 상장 폐지하고 처벌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지역선관위, 경기도 선관위, 서울 선관위, 전라도 선관위, 경상도 선관위, 지역선관위의 위원장들도 법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를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위원장으로 있는 조직을 법원이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가 썩었다 하였는데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사법부가 썩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 중 충격적인 것들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서버 비밀번호가 1, 2, 3, 4, 5다. 서버 인터넷이 외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 말고 국정원이 가상 해킹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말입니다. 국정원이 가상으로 선관위 서버를 해킹하려고 해보았더니 참으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두 개표 결과 조작입니다. 두 개표 결과 조작이 해킹으로 충분히 가능함을 국정원이 직접 발표하였습니다. 선상투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앱하시는 분들. 선상투표 하신 분들은 누구를 투표했는지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정원 피셜입니다. 제 피셜이 아니고 국정원이 작년에 보도자료로 직접 발표한 것들입니다. 사전투표 말이 많죠? 사전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해커가 충분히 조작 가능하다고 국정원이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이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국정원도 못 믿는다고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받으라고 했던 단초가 북한의 해킹입니다. 북한의 해킹. 북한이 얼마나 해킹을 많이 하고 계신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죠?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을 당했으니 보안점검 받으라고
국정원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고. 왜 안 받겠다고 했는지 드러났습니다. 보안 점수 31.5. 보안 점검 받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험지 31.5점 31점 받았는데 엄마가 시험지 좀 보자면 주겠습니까? 사람 심정 다 비슷합니다. 선관위가 왜 그렇게 발뺌을 했는지 안 받겠다고 버텼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파고들면 그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 바로 사전투표 때 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 사전투표하러 가시면 투표지 문제를 받으시지요? 근데 투표관리관 도장란이 있습니다. 그거 도장 안 찍습니다. 인쇄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하도 인쇄돼서 나오고 심지어 서버가 해킹당해서 그 이미지들도 해킹당했으니 보안상 당연히 옛날에 하던 대로 원래대로 관리관들의 개인 도장을 관리관들의 이름이 찍힌 개인 도장을 직접 찍으라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최근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말했죠. 왜 이걸 안 찍으려고 하냐고 법대로 하자고. 그런데 선관위는 어떤 핑계를 대면서 이걸 안 찍습니까? 여러분들이 투표할 때 불편하다고, 여러분들 투표용지 받기 전에 찍는 도장을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안 찍는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왜 도입됐습니까? 보안 절차 아닙니까? 보안 절차? 여러분들은 귀찮다고 보안 절차 안 지키십니까? 그런 분들이 많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안을 위해 투표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은 그것이 보안을 해친다고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 원래대로 복구하고 편리성을 포기하는 것이 정석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긴 관계로 여기까지만 보시고 잠시 휴회한 뒤에 한 10분 뒤 10분까지 좀 버리고 5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실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1시간 멈추면